검찰과 경찰, 이번 수사에서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릴 정도로 부실한 수사, 또 무능한 수사,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양회정 씨가 25일 날 전주로 왔다가 다시 금수원으로 들어간 이후에 줄곧 금수원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서 땅굴까지 뒤진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결국 못 찾아낸 것이죠. 양회정 씨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밀실을 따로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어떤 얘기입니까? 예, 경찰은 6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서 경기도 안성에 있는 구원파 본산 금수원을 압수수색합니다. 내용이 참 이례적이었는데요.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범위와 대상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특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방대하게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런데 유독 금수원 압수수색을 할 때는 금수원에 있는 모든 시설, 그리고 모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검색할 수 있도록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탐지견, 그리고 음파 탐지기, 또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금수원 일대를 샅샅이 수색을 하게 됩니다. 2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를 계산하면 약 7만 평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이었는데 여기를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지하 공간 이런 데까지 다 뒤졌거든요. 땅속까지 다 탐지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도 발견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회정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 와중에도 저 시기에 금수원에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양회정 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저 요란 법석 떨었던 저 수색이 정말 허술하게 그지없었던 것인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양회정 씨는 자재 창고에 한쪽에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재 창고에 예. 은신처를 두고. 예. 그러면은 그 금수원 사람들한테 눈에 띄었을 텐데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계속 그 자재 창고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식사를 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금수원 내에서도 양회정 씨의 도피 기간 동안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검찰이 현재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요, 바로 양회정 씨의 친인척들, 조카,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검찰은 아직까지 현재 양회정 씨가 은신했다고 하는 그 자리를 지금 현재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만간 바로 내일이나 모레 확인하러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양회정 씨를 인천지검까지 데려다 준 게 조카라는 뭐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양회정 씨도 지금 범죄에 지금 수배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양회정 씨를 도와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형법상 151조 2항에 따르면은 바로 친족이라고 하는 거는 8촌 이내의 혈족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면책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심스럽게 보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조카라는 사람이 데려다주고 조카라는 사람이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양회정 씨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와준 사람이 배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내 조카가 도와주고 내 조카가 데려다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처벌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숨어있는 제3의 조력자를 감출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저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는 더 그렇겠죠. 이 양회정 씨의 말을 100% 믿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적,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했던 것에 어떤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서 그 양회정 씨의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무언가 맞지 않는 제3의 조력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양회정 씨의 진술이 과연 맞는 진술인지, 그래서 양회정 씨하고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 김명숙 씨나 여러 관련자들, 그리고 도와준 사람들을 다시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양회정 씨가 한 진술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순천의 비밀 공간도 어쨌든 별장, 숲속의 네. 그 추억의 별장에 있던 비밀 공간도 지금 양회정 씨가 만든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 진술에 따르면은 기존에 있던 공간에 내가 약간만 손을 봤다라고 하는데, 금수원 안에서 계속 몇 년째 목공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솜씨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공간을 마무리를 해서 만들었던 장본인이 양회정 씨인데요.
양 씨 자신이 숨어 있어야 할 공간은 물론 잘 만들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양혜정 씨는 유병헌 회장의 운전기사 역할도 했기 때문에 많은 금수원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와중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기자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검찰의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양혜정 씨가 모든 의혹의 지금 핵심에 있는 인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에서 선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뒤에 지금 자수를 한 건데요. 그럼 불구속으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예, 자수를 할 경우에는 불구속 선처를 약속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의정 씨 개인한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5천만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면 검찰이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만약에 다른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고 해서 만약에 다른 혐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혐의가 진짜로 매우 중대 범죄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불구속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지만 7월 25일 날 검찰이 발표를 하죠. 7월 말일까지 자수를 하면 선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월 말일까지입니다. 그죠? 그럼 7월 25일 이전에 구속된 사람들, 조력자로 해서 구속된 사람들 한 14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검찰은 현재 유병헌 그리고 유대균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로 형사 입건된 사람이 50명이거든요. 그 중에 14명이 구속된 상태인데 구속자 14명 중에 지금 김명숙 씨, 즉 김엄마, 그리고 양의정 씨, 불구속 선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양의정 씨, 이런 사람들보다도 배나 혐의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두 선별을 해서 조만간 도피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미 구속된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시 불구속으로 풀어줄 예정입니다. 아, 지금 은신처를 마련하거나 수리 차량 번호판 변경을 위한 도구 정도 준비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구속돼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지금 생수, 말린 과일을 제공, 얼마나 그게 악한 혐의입니까? 그렇죠. 아주 지금 양의정 씨 같은 경우는 아니면 김명숙 씨에 비하면 이제 세 발의 피라고 할 정도로 약한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때는 왜 구속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구속을 해야만 유병헌 씨가 그때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히는 대로 구속을 많이 해야만 유병헌 씨의 도피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많이 구속을 했던 거고 이제는 유병헌 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 형평상으로도 맞지 않게 된 겁니다. 예. 자,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텐데요. 저희도 계속 속보를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5월 25일 날 양혜정 씨가 순천에서 전주로 이동한 이후에 그 이후에 했던 행적들도 아직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저희가 하나 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양혜정 씨가 전주 장례식장에서 CCTV에서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때 나오면서 다리를 절로 꼬리는 모습이 그때 영상에 잡혔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죠. 일부러 유병헌 회장의 흉내를 내서 도피 행적을 가리려고 하는 약한 술수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양혜정 씨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에서 지인과 만나서 한 이야기 중에서 내가 일부러 유병헌 회장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갔을 뿐이고 나는 염색을 해서 검은 머리를 만들었을 뿐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지인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리를 저긴 뭘 들어요. CCTV에 그냥 이렇게 걷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촬영이 잘못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랬거나 그렇지. 다리를 왜 저래요? 염색을 했어요. 그날 그때 가기 전에 바로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형부도 숨을 생각을 하신 거죠. 자기 신분이 다 노출돼 버렸으니까 숨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보행도 자기 자신의 특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거가 언뜻 보기에 분명히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절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제가 지금 스크린을 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염색은 어쨌든 숨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머리 색깔이 어떤데 어떻게 색깔을 바꾼 겁니까? 염색은요, 양의정 씨가 검찰에서도 자기 머리를 일부러 염색을 했다고 하는 건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머리 색깔은 정확하게 어떤 색깔이면 아마 약간 머리가 하얀색이 좀 섞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원 회장의 머리 색깔이 흰색의 백발이었지 않습니까? 안백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혜정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기의 흔적을 가리려고 했다면 지금 저게 염색하는 장면이죠, 미장원에서. 미장원에서 저렇게 염색을 검은색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양혜정 씨는 자기 생각만 하고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도주에 나선 거죠. 지금 양의정 씨가 바로 염색을 한 걸 보면은 상당히 검찰의 추적이 자기 가까이 와 있고 이제부터는 도피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확실히 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혜정 씨가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도주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사실 의심도 좀 들긴 합니다. 검찰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